고! 달슨의 라이브! 지난 주말 이탈리아 세리아 유벤투스의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호날두가 선발해서 제외된 겁니다. 선발이 아닌 후반전 교체로 출전해서 한 20분 정도 좀 뛰었죠. 호날두가 부상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그래서 경기 끝나고 기자들이 피를로 감독을 만나서 왜 호날두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뛴 거냐 그랬더니 이제 피를로 감독은 다른 선수도 골 넣어야지 언제까지나 호날두만 항상 선발로 뛸 수 있겠냐, 좀 고루고루 선수들이 다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죠, 왜 호날두를 후반전에 출전시켰는지. 다가오는 이제 주중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열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좀 부담스럽구나, 그 경기에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 호날두의 체력을 좀 비축시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다시 재개됩니다. 지난번 1차전 했고 이번에 다가오는 새벽과 또 하루 뒤에 이제 16강 2차전이 열리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다가오는 새벽 5시에는 유벤투스와 포르투, 도르트문트와 세비야, 이렇게 두 경기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벤투스가 1차전 때 좀 얻어맞았죠. 포르투의 원정 가서 포르투갈에서 경기를 했는데 유벤투스가 1대2로 졌습니다. 포르투가 타레미하고 마레가가 연속골을 좀 넣으면서 마지막에 82분에 키에사가 이제 골을 하나 만회했던 유벤투스를 2대1로 잡은 건데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벤탄쿠르의 그 미스도 있었고 수비가 좀 불안했죠. 이런 걸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호날두가 밀집 수비에 좀 잡혔죠. 그 포르투의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페페, 좀 나이가 만으로 38이니까 거의 한국 나이로 40 정도가 된 선수인데, 페페를 중심으로 한 밀집 수비에 호날두가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호날두가 선발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슈팅이 하나밖에 못 때렸습니다. 단 하나. 당연히 골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좀 무력하게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2차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벤투스에서 어쨌든 호날두를 좀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위해서 힘을 비축시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 16강 1차전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였잖아요. 세월이 야속하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구나, 매호의 시대가 가고 음란의 시대가 온다. 음바페와 홀란드의 시대, 메시와 이제 호날두의 시대가 아무래도 조금, 물론 메시나 호날두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축구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확실히 그 16강 1차전 때 보면 와, 정말 음바페하고 홀란드 날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까 포르투와 유벤투스에서 호날두 잡힌 거 말씀 좀 드렸고, 메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파리에 이제 음바페가 있는데 1대4로 아주 크게 졌고, 그날 경기 음바페 완전 슈퍼맨 놀이했잖아요. 또 이제 이번 다가오는 새벽에 제가 도르트문트하고 세비야를 말씀드렸는데, 1차전이 세비야에 이제 홈에서 열렸는데 도르트문트가 원정 가서 3대2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전승리였습니다. 세비야가 7분에 수소가 선제골 넣었는데 도르트문트가 나우드와 홀란드가 2골 연속으로 넣으면서 3대2로 역전을 했죠. 마지막에 이제 세비야가 그 장신 공격수인 루크 더용이 만회골 넣으면서 이제 3대1을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홀란드가 또 2골을 때려 넣다 보니까 이 음바페와 더불어서 확실히 음란의 시대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에 지금 득점을 유럽 챔피언스를 보면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는 현재 지금 4골씩 넣고 있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득점 랭킹 9위고요. 홀란드는 무려 8골을 때려 넣으면서 1위고, 음바페도 5골을 넣으면서 6위입니다. 음바페와 홀란드 모두 다 지금 메시와 호날두보다는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죠. 순위가 좀 높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가오는 새벽에 2차전은 이제 어떻게 또 팀도 팀이지만 또 이 선수들 개개인들 어떤 또 희비가 갈릴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유벤투스와 포르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유벤투스가 이번에 이제 홈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뒤집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즌 때도 유벤투스가 16강 경기에서 리옹에게 져가지고 좀 탈락을 했잖아요. 만약 이번에 또 탈락하게 되면 2시즌 연속 16강에서 무너지는 거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야 되죠. 그래서 호날두를 좀 쉬게 한 겁니다. 호날두 믿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유벤투스는 그 포르투에게 16강 1차전 진 다음으로는 흐름은 괜찮아요. 직전에 그 호날두를 좀 쉬게 해줬던 라치오 경기 3대1 승리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입니다. 괜찮아요. 예. 이런 상태고, 포르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력은 뭐 유벤투스 사실 조금 밀린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경기도 역시 그 버스 세우는 전술, 수비적인 전술을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력을 상대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좀 맞추고 있어요. 지금 자국 리그에서는 1위와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힘을 오히려 챔스에 좀 집중시키고 있는 흐름인데, 포르투는 2시즌 전에 그 8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8강에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유벤투스가 사실 이번 시즌 지금 세리아에서도 원래 계속 1위 달리다가 올 시즌은 물론 뭐 피를로 감독으로 바뀌었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좀 순위가 좀 3위인가요? 좀 떨어져 있죠. 유벤투스 문제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경기도 지금 데리우티 같은 경우는 부상 여파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키엘리니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요. 디발라는 부상으로 못 뛸 것 같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금 돼가지고 좀 못 뛸 것 같습니다. 또 수비수면서도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다닐루 같은 경우도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부상 악재들이 이번 시즌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유벤투스의 문제는 일관성이 조금 올 시즌 부족해요. 아무래도 피를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좀 실험적인 전술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약간의 어떤 변화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서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어떤 기복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상이 이어지는 것, 또 일관성이 없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에게 지금 이 유벤투스는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건데요. 호날두가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그 교체로 뛰었는데, 세리아에서 교체로 출전한 거는 11월 초 다음에 두 번째니까 한 넉 달 만에 그렇게 한 거네요. 힘을 좀 비축시켰을 텐데, 지금 보면 피를로 감독은 약간 선발 조합도 좀 바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클루셉스키와 호날두를 앞에 세웠는데 좀 약하니까 모라타를 좀 세워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라타와 호날두를 전방에 세워놓고 경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많이 싸우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포르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근데 페페가 약간의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이제 4-4-2를 쓰는데, 앞쪽에는 이제 마레가와 타레미를 세워놓고 역습을 칠 텐데, 뒤쪽에는 뭐 버스를 완전히 세워놓는 경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벤투스 지난 주말 경기 끝나고도 피를로 감독한테 포르투가 또 버스 세울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나는 뭐 상대팀에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우리 그냥 공격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날두와의 가 새로운 어떤 파트너십, 모라타, 상대 포르투의 어떤 버스 전술, 이걸 어떻게 깰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도르트문트하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요 경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도르트문트가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난번 원정에서 3대2로 이겼고, 이번에 이제 홈이니까. 물론 이제 직전에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하고 대여 클래시커에서 졌죠. 홀란드가 시작하면서 2골을 때려 넣었는데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역시 레반도프스키. 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4연승을 달릴 정도로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 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번에 이제 원정팀 세비야 같은 경우는 그 코파델레이 4강에서 결승을 가야 되는 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대단한 역전패를 당해버렸잖아요. 1, 2차전 합계에서. 흐름이 좋지 않고 최근에 3연패입니다. 그 코파델레이 포함을 해가지고. 특히 그 직전에 강등권과 붙어있는 엘체전의 패배가 세비야 입장 좀 충격적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시즌을 8강 진출에 좀 실패했는데, 지금 동기부여는 좀 확실할 것 같아요. 2016-17 시즌 이후에 그때가 마지막 8강이었고 다시 한번 8강을 노리는 거니까 뭔가 한번 분위기를 한번 다시 바꿔보자. 뭐 홀란드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홀란드는 뭐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이든 산초 부상 여파가 좀 있고, 악시엘 비첼, 슈멜처, 뭐 레이나,
아칸지와 같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좀 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홀란드의 폼을 중심으로 해서 토르강 아자르라든지 마르크 로이스라든지 벨링엄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비야는 사실 유로파 리그는 대마왕인데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렇게 아주 강한 면모는 아니었는데, 새 시즌 만에 지금 유럽 챔피언스 본선에 올라온 건데 2017-18 시즌 때 그때가 이제 8강을 했고 다시 한번 노리는 거긴 하는데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수비가 이번에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게, 오른쪽이 알레시 비달이 지금 부상이고, 골키퍼 야신 보누 있잖아요. 진짜 야신처럼 방어하는 이 선수가 지난번 경기도 부상으로 못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코파델레이였죠. 근데 지금도 부상 여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봐서는 살짝 도르트문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유벤투스하고 포르투는 모르겠어요. 유벤투스가 살짝 유리한 것 같은데 포르투에 버스 전술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새벽 5시입니다. 경기 재밌지 않겠어요? 이것도 함께 보시죠.